그래서 오늘 도형의 이동 프린트 RPM 지금 나눠줬고요. 그거를 샌비 1학기 샌비 교재에다가 잘 껴놓고 오늘 도형의 이동 가급적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학기 RPM을 가지고 집밥부터 좀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네. 자, 이론 설명이 필요한 거는 개념편에 있는 개념 플러스형의 개념편에 있는 걸로 봐도 되고 여기 있는 거 정도는 그냥 여기 있는 걸 봐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보죠. 유형 01 점의 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어요. 1250번 문제 마이너스 3,1을 1,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좌표 마이너스 3이 1로 옮겨졌으니까 4만큼 커졌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이렇게 얘기하죠. y축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풀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이 됐든 대칭 이동이 됐든 이동은 문장 분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옮기겠다는 건지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으로 옮기는 건지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 평행 이동 수치의 부호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데도 수학 문제 어떤 문장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딴 과목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 도형의 이동은 정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다시 한번 이동 문제는요 전체 다예요.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동 문제는 문장 해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유의해라. 유의 맞죠? 그래서 뒤에 해설지 첨부돼 있으니까 되게 얇아요. RPM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기도 할 것 같고 또 얇고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1251번 문제를 보면은 x, y가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2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씩 볼게요. x 좌표가 x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가 되었다. 3만큼 작아진 거죠, 그쵸? 이거를 절대로 x가 원래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래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건 점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식의 이동으로 쓰이는 거죠. 조금 이따 강의를 하겠지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괜히 얘기를 해서 나중에 헷갈릴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 바보야. 그러면 안 돼. 왜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자기 멋대로.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마음도 이해는 돼.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x가 3만큼 작아진 거예요. y가 2만큼 커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좌표, 화살표 좌표면은 평행 이동에만 쓰는 표현이다. 선생님 얘기 맞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가 있는 게 평행 이동이라는 거에서 일반 센이나 RPM에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명백히 무슨 표현도 있냐 하면 x, y가
x, 마이너스 y가 되었다는 똑같아요. 응? x, y가 x, 마이너스 y가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x 좌표가 마이너스 y 좌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x의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뭘로 해서 그래요? 이거는 x축 대칭 이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행 이동 기호에만 쓰는 기호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평행 이동이면 뒤에 이렇게 상수가 더하거나 이렇게 붙을 것이고, 대칭 이동은 좌표 자체에 막 마이너스가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건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말이다, 이왕 이그젠플을 때렸으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되면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무리함수, 유리함수 공부들을 이제 많이들 해봤으니까 오히려 유무리함수도 뒤에 나오는데, 그지? 요거를 일단 뭐라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 2배의 y 마이너스 2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이거 잠깐만요. 마이너스 2y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렵고요. 이거는 일반 도형 이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 시험 범위 바깥의 걸로 예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2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x, y라는 점에서 어떻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무슨 축 대칭이 이루어진 거예요? x축 대칭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y 자리에 y-2가 대입됐다고 봐야 돼요. 또 이런 경우는. 아까는 그냥 y에 y 플러스인데 이거는 y 자리에 y-2가 대입됐다고 봐야 돼요. 맞잖아요. y 좌표가 이만큼 작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혹시 요런 이동인데 요 앞에 F자 이렇게 붙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도형이동 맨 끝 부분에 나오거든요. 기억 안 나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마 학교 수업에서는 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내용 자체가. 근데 맨 끝에 대단원 마무리나 이런 데 나올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잡는 것이 문제집마다 도형의 이동의 맨 끝에 있어요. 학교 교과서는 이런 데서 설명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막 있다고. 전국의 학교 기출문제가 별의별 게 많이 있고 옛날 거 많이 긁어서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대비를 위해서 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비슷한 게 본 거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시험 대비를 하는 초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것도 일반 문제집에서 보통 문제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평행 이동에서 이걸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이런 표현이 평행 이동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아라 라고 일단 선생님이 참고나 시켜놓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옆에 유형으로 가셔서요. 1254번 ax 빼기 2y 빼기 a 더하기 1은 0이라는 관계식으로 주어진 그래프. 이게 뭐 직선이어도 이차함수여도 상관은 없어요. 관계식으로 주어진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관계식에 x에다가 x-4를 대입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한 번만 적어볼까요? 직선식의 x에 x-4를 대입한다. 자,
적당히 뒤에 뭐 빼기사 붙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x에 x 빼기 4를 대입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직선식에 그 옆에 보니까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y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푸는 건 나중에 집에서 숙제로 실컷 내줄 테니까 1255번 갈게요. 1255번 보면 2,1을 3,4로 옮기는 평행이동 하고 그냥 바로 수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평행이동 수식이랑 2,1을 3,4로 옮기는 평행이동도 같은 거란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x좌표가 2에서 3으로 1만큼 커졌으니까 a는 그냥 1이 되어야 맞고 y좌표 1에서 4만큼 커졌으니까 b는 그대로 3이 되어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A, B, C 좀 뭐 자질구레한 문제들에 불과합니다. 자, 어쨌든 평행 이동을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점을 평행 이동하느냐 관계식 그래프로 주어진 걸 평행 이동을 하느냐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것이 요 프린트에는 직선 그리고 포물선 이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포물선 그리고 원 이렇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게 만약 들어가면 여기에 모두 들어가냐?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해당이 돼요. 짜증 좀 나겠죠? 근데요, 짜증 좀 나니까 그건 또 금방 끄떡끄떡해요. 우리가 포물선 하면은 대표적으로 무슨 점을 생각해요? 꼭지점을 생각하잖아요. 원 하면은 대표적으로 무슨 점을 생각합니까? 중심 내지는 중심점을 생각하죠. 얘네들은 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점들을 그 그래프에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은 그냥 대표가 되는 점이다, 대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리함수는 시험 범위는 여기에는 아니지만 점근선의 교점이 또 대표점이고 포물선은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생긴 무리함수도 포물선, 이차함수의 역함수라고 그랬죠. 그것도 대표점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의 한 점에 불과하다라고 취급하기에는 조금 좀 존재감이 센 점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도형의 이동으로 풀지 말고 실제로 점을 움직인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점을 이동을 해가지고 뭐 모양에 해당되는 개수를 살리든가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근데 뭐 어떤 때는 그게 스탠다드인데 어떤 때는 그냥 식으로 이동을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간단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유효적절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헷갈려서 쓰시는 일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거기 유형03 보세요. 프린트 설명에 바로 1번하고 바로 2번하고를 살짝만 봐도 뭐가 조금 식이 복잡하게 돼 있죠.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밑에 거의 방법을 쓴 거예요? 위에 거의 방법을 쓴 거예요? 위에 거의 방법을 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단박에 보기에 복잡해 보인다는 거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직선은 대표가 되는 점이 딱히 없어요. 있긴 있겠다. 정점을 표현하는 그래프라면. 그치? 네. 실제로 정점이라는 거는 직선식에서 나오는 거고
그거는 몇 학기 때 배운 거고 이미 1학기 때 배운 거죠, 그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근데 뭐 통상적으로 직선 정도 나오면은요 정점을 굳이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꼭 정점 모르면 못 푸는 문제야. 그런 게 아닌다 하면은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써요. 직선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거죠. 네. 포물선하고 원은 거기 괄호 3번 넣어주세요. 괄호 3번. 포물선의 평행이동은 꼭지점 평행이동으로, 원의 평행이동은 원의 중심의 평행이동으로 생각합니다. 점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괄호 1, 2번하고 괄호 3번은 비슷한 설명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상반되는 설명이에요. 강조하는 거는 쌤이 괄호 3번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차라리 괄호 1, 2번 같은 표현이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 둘 바가 있죠.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와가지고 2차 함수식 풀면은 표준 형식 쓰지 말라고 했죠. 축 쓰라고 했죠. 축. 그런데 꼭지점이 나오려면 무슨 형이어야 돼요? 표준형이어야 되죠? 그죠? 원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상수 나오려면 그게 일반형이에요?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점들을 사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점을 사용해서 움직이기에는 껄끄러운 애들, 이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점으로 움직이는 거는 좋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럴 때는 주어진 관계식이 무슨 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표준형이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맞죠? 원은 표준형이 어떻게 돼요? x 들어있는 거 제곱 더하기 y 들어있는 거 제곱은 상수. 이게 표준형이죠. 2차 함수 표준형은요. y는 맨 앞에 개수, 그 모양 결정하는 개수에 x 들어있는 거 제곱 더하기 맨 끝에 상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유형공사의 중요라고 돼 있죠?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요. 직선이 어떻게 이동했더니만 원의 넓이를 이동했다. 그게 1262번이죠? 원의 넓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직선이 원의 중심 관통해야죠. 별거 아니죠. 아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오거나 헷갈리는 게 나오면 그냥 당한다는 얘기고, 이게 막 두세 가지가 복합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차 고비가 돼요. 도형의 이동에서 1263 원이 이동이 됐더니 직선이랑 접했다는 거죠. 뭐 직선이 이동해서 원이랑 접했던, 원이 이동해서 직선이 접했던.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직선이 접한다. 누구랑? 원과. 아니면 직선이 접한다. 누구랑? 고물선이랑. 사실 또 있죠? 직선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이랑도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직선이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고2 가서 수투 배우면 미분법 쓰거든요. 예. 그럼 지금 배우면 그때는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이제 통상적으로 미분법을 쓰는데 고1 때 배운 게 또 익숙하면 또 그걸 잘 써도 돼요. 예. 포물선이랑 접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의 형태를 추구하게 돼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를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직선을 y는 fx라고 하고 포물선을 y는 gx라고 하면 뭐 방정식이 나와야 판별식을 쓸 거 아닌가, 그치? 그 판별식은 방정식 뭐라고 만들어? fx는 gx 이렇게 만든 다음에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교점의 x좌표를 구할 때 쓰는 건데 접하는 것도 어쨌든 만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가죠, 그죠? 그런데 직선하고 원이 접할 때는 물론 교과 과정의 개념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판별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기억들이 많아 몰라. 우리는 뭘로 쓰고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죠. 그죠?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게 되면은 직선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 원의 중심. 그쵸? 그 원의 중심하고 직선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 이 거리가 바로 누구하고 똑같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까? 반지름과 같다라는 사실을 그려서 표현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개념편 보면은 설명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이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기초 문제 같은 거 진도 나갔을 때는 아마 학교 선생님은 그걸 풀어주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아니니? 그때도 그냥 이걸로만 풀어주고 넘어갔니?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리지널 기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 풀어줬어요. 학교에서.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돼 이런 입장인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학원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럴만한 거야 얘들아. 그 사람들이 지금 30대나 40대 초반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녔던 세대거든. 선생님은 학원을 안 다녔던 세대고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세대고 근데 지금 40대 초반이거나 30대 후반이거나 그거보다 더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이면 너희 같은 요런 학원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스타일대로 가르치는 거야. 다 학원이야? 그럼 옛날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지? 아니에요. 한 15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애들이 수학도 못해요. 왜? 기초적인 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 학원에서 나 같은 사람은 답답하니까 그 기초적인 마인드를 내가 자꾸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걸 다 가르쳐주지도 못해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겠니. 진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그지? 자, 유형, 동호. 자, 이제 뭐 나와요? 대칭이동 나오죠? 읽어볼게요. x, y를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가 있다 이거죠. 점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싶으면 y 좌표 부호